혹시 나랑 동업해보지 않을래? 취업시장도 막상 들어가 보면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죠? 어렵죠? 배우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어렵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뽑는 데도 없고 아따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멘붕에 걸려 있는 상황에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는 상황에 이제 누군가가 제안이 들어옵니다. 혹시 나랑 동업해보지 않을래?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이런 제안. 자, 이 동업, 이게 동업, 이거 어떻게 될까요? 동업? 괜찮을까? 동업. 이런 분들 있잖아. 뭐 법무사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든지 무슨 뭐 법원 공무원으로 있었다. 무슨 뭐로 있었다. 크게 사업 건설회사를 뭐 했던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과거의 배경들이 화려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업해볼 생각 없냐? 라는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업을 한번 해볼까? 조건도 그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 대여는 기본급이 있고 동업은 기본급이 없이 실적급만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걸 가지고 동업과 대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분하지 않아요. 자, 동업이든 대여든 간에 누군가와 만나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무와 권리. 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동업을 한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도장을 찍어야 될 의무와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갈 권리 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따라서 자격증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을 할 때 언제든 뭐 해줘야 돼요? 도장을 찍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다 하지 못하면 뭔 거예요?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쉬려고 그러는데 계약서 쓴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써야죠. 내가 어저께 수술 받아가지고 인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계약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앰뷸런스 타고 가서 찍어야죠. 그쵸?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게 동업의 형평성 있는 운영이잖아요. 동업 조건. 맞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이게 실제 사례예요. 2017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내인 여성분이 공인중개사고 남편인 남성분이 중개보조원이었어요. 제가 이 사례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두 부부 간의 관계는 고용관계일까요? 동업관계일까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동업관계죠. 동업관계. 기본급 안 받으니까. 그래서 동업관계. 자, 이 상황에 애들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요. 지방에 내려갔어요. 배우자가 3일 그 학교 문제 때문에 내려가서 직구해준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계약서를 쓸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계약을 써야 돼요. 가계약으로 진행 안 한대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워낙에 장난질을 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매물에 대해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을 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서 써야죠.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3년 됐거든요. 같이 중개업한 지 3년 동안 소공으로 근무했던 중개보조원인 남편은 한 방에 비밀번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리고 계약서는 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오히려 개공보다 보조원들이 계약서는 더 잘 쓰더라고. 가르치면 하라는 대로만 해. 근데 개공들은 꼭 이렇게 빼먹어. 이렇게 오타도 막 엄청나게 많고.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늘 해왔던 대로 남편 되시는 분이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계약감을 보내요. 도장을 다 찍어요. 그리고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이제 올라오니까 나 어저께 이런 거 계약해놨다. 그래서 그날 파티를 해요. 둘이. 즐거워서.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네. 그래서 파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 갔던 매수자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 내가 이걸 감당할 정도 수준이 아닌데 잘못 계약한 것 같아. 물리고 싶어. 물리고 싶어. 자, 이렇게 계약을 물리고 싶다. 그러면 물려줘요? 사장님, 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계약 좀 물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물리세요. 이럴까요? 아니겠죠. 계약이 장난이에요. 한 번 해서 계약하고 다 끝났으면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옆에 있는 아는 친구인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거 계약 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친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무슨 소리야? 이거 해야지. 해야 되는데 또 친절하게 또 뭐라래? 확인 설명서 사진 찍어봐. 또 이 짓거리들을 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지 또. 자,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썼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썼냐면 흠잡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완벽하다.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다. 야, 일단 뭐 구청 가서 민원이나 한번 넣어보든가. 그래서 구청에 갔어. 그래서 민원 넣으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저 미친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구만. 무슨 민원을 넣어 계약 깨고 싶다고. 여기 와가지고 뭐 민원 접수만 하면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거야? 민원도 민원다워야지. 구청 직원들이 늘 언제나 우리와 적인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지켜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민원 처리를 왔으나 답이 없어. 그러고 와서 이제 딱 돌아갔어. 아, 짜증나. 이거 이제 모기가 생기는 거지.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고 말이라. 그리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현황에 나오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여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 나는 남자랑 계약서를 썼는데 어허, 그래도 되는 거야? 다시 공인중개사의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되지. 아, 그래? 그러면 기다려봐. 그래서 변호사인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싸, 땡 잡았다. 너 횡재수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계약서를 들고 어디로 가냐?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로 가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으로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죠. 고소장 접수가 됐으니까. 경찰에서 부르더라고요. 실제 사례예요.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찰이 불러서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뭐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분이고 처음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데 뭐 방긋방긋 웃으면서 가겠어. 그죠? 밤에 잠 하나도 못 자고 먹는 거 하나도 못 먹고 그리고 어쨌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갔더니 이제 경찰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냥 조사하는 것 뿐이고요. 아유, 사모님이 무슨 이렇게 큰 잘못을 했겠어. 거기 부동산 사장님 맞으시죠? 하면서 이제 씁니다. 진술서. 그리고 얘기가 지금 그 고소장 접수된 거 보니까 뭐 사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그 밖에 있는 사장님이 이거 계약서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실이에요? 아, 예, 뭐 그때 뭐 애가 뭐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거 이렇게 했겠지. 이게 사실이니까. 그죠? 아, 예, 알겠어요. 네. 아유, 조사에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도장 찍으시고.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도장 하나 찍으시고. 그래서 지장 딱 찍어. 그러면서 종이 이렇게 물티슈 딱 뜯어서 주고. 닦으라 그러고. 자, 그럼 돌아가서 편하게 주무세요.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이러고 보내. 그러고 나서 이제 예쁘게 조서를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려요. 그 요새 이슈가 늘 되고 있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로 보냅니다. 경찰은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과태료가 아닌 이상 처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불기소 의견, 뭐 송치 의견, 뭐 기소 의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렸지. 뭐라고 올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나 봐요. 드디어 검사실에서 연락 옵니다. 마람빵. 네, 예술이죠.
그 나중에 지나고 나시면 계약서 많이 쓰면 검사를 만날 날이 있어요. 나도 많이 만나봤어. 네. 그런데 한 번도 전 문제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당당하고 문제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이런 손님들이 있어. 물론 얘는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꼬투리 걸고 물어져서 거기까지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본인이 당당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막상 딱 들어가면 진짜 영화처럼 태극기 있고 대통령 사진 있고 아무것도 없어. 네. 진짜 썰렁해. 철제 책상에. 네. 그 액자, 그림 액자 하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전화 왔어.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죽을 것 같아요. 막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뭐 어떻게 이미 다 저질러졌는데 할 수 없지. 일단 조사 받으시고 검사 앞에서는 이렇게 조사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한테 조사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조사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경찰에서 파견 나간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관이 안 하고 검사가 직접 부르더래요. 와가지고 시간 없고 바쁘니까 간단하게 조사하자고. 당신 이 사람 맞냐고. 맞다고. 어쩌고 하더니 하나만 질문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술서 내용 확인해 보니까 이거 계약서를 썼던데 이거 남편 되시는 분이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아,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사장님 도장을 빌려서 찍었어요? 훔쳐서 찍었어요? 그거 빨리 얘기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훔쳤다고 얘기해줘야지. 하나는 살아야지. 남편이 훔쳤어요? 네? 사문서 위조에 배임이면 즉시 구속인데? 구속조사인데? 하나는 살아야지. 되게 매정하시네. 자,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자, 결론만 얘기하면 훔쳤다고 얘기했으면 그 뭐죠? 사무소 위조의 배임이야. 그래서 이거 구속조사예요. 구속조사.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구속적부심 신청 바로 들어갈 거고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이거.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뭐 이쪽으로 몰고 갈 거라 어쨌든 최소한 구치장은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훔쳐갔다 그러면 그때 아니 빌려갔다 그러면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 그래서 빌려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났지. 조사는 다 끝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뭐 둘 다 살았어. 뭐 그 벌금 400만 원. 과태료 말고. 그다음에 무자격자에게 자격증 대여. 죄목. 그리고 2018년 3월 달에 서울시에서 청문회 열려가지고 소명하라. 왜 그런 일이 생겼나? 그럼 뭐 소명할 게 뭐가 있어? 본인이 그렇게 진술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자격 취소. 그래서 잘 운영하던 사무실 접고.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했지 뭘. 어떻게. 그게 결과예요. 자, 부부간에도 그러는데. 자, 이번엔 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